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금일은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 HL 만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작성하는 이제 보고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어땠는지 그리고 좀 큰 그림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두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이제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15년, 16년 같은 경우에 약 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이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 6년 동안 뭐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시기를 놓고 봤을 때 대략 6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4% 미만을 밑돌았습니다. 물론 뭐 5%랑 4%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익이 레벨 다운 된 상황에서 6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 뭐 2년 동안 5%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왜 4% 미만으로 주저앉았나 놓고 봤을 때 구간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사드 보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한국 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좀 제재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가 있던 국내 완성차 업체, 뭐 현대차, 기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고 이제 판매 대수가 급감하는 그런 국면이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향 판매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중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가 중국에서 어려워지니까 HL 만두도 같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당연히 코로나 영향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힘들었던 시기고요. 21년도, 22년도는 제가 뭐 이번에 자동차 부품 산업 자료도 작성했지만은 원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이 상당히 심해지면서 수익성이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2017년도 직후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출 다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의 최대 고객처가 판매 대수가 줄다 보니까 다른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다른 곳을 찾으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흔히들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처를 뚫을 때 가장 손쉽게 아니면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단가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뭐 기술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진입하는 시장에서는 가격을 고객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해야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HL 만두도 중국 외에 다른 매출처로 다변화하면서 그런 과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완성차에 이제 매출 괜찮고 인플레이션 일어나면서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원가 부담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익이 회복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아마도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원가 부담이 좀 빠지면서 다시 4%대 영업이익, 그 다음에 4% 중반대 영업이익까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다변화를 이제 하면서 막 2, 3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 2017년도 이후에 대략 한 5, 6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출 다변화를 상당히 많이 이루어 놓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익률 역시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매출 다변화를 하면서 처음엔 어려웠습니다만은 지금 2022년, 2023년 오면서 상당히 자리를 잡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GDP 성장률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고 자동차 판매 대수 역시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큰 상승률, 증가율을 보이면서 시장이 커가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HL 만두 역시 인도 쪽에서 상당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OPM 증가에 인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매출체 다변화가 일어났습니다만은 현지 시장에서 지금은 뭐 이제 주요 매출처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주요 고객들도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HL 만두 역시 중국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HL 클레무브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에이다스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HL 만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에이다스 부분이 이제 만도에서 떨어져 나와서 HL 클레무브라고 하는 회사로 됐다라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 에이다스 부분은 지금 공장이 국내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라던가 그다음에 뭐 레이더, 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해외 공장이 없다 보니까 해외 OEM들한테 어떻게 보면 공급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본인들도 좀 깨달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멕시코 쪽에다가 에이다스 공장을 좀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첫 공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공장들이 좀 지어졌을 때는 멕시코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북미 시장에 대한 에이다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성장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거는 원가 빠지고 탑라인 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국내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고 글로벌 OEM들이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서 HL 만도가 판매하는 그런 부품들 뭐 스티어링, 브레이크, 그다음에 서스펜션 이런 것들도 다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장이 해외에 세워지면서 좀 성장세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PBR 12배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73,000원, 투자에 그냥 바이로 분석을 개시를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